아,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떻게 뭐 나만 인사하는 거예요? 같이.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 이제 뭐 거의 오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거의 직장인 분들 맞으신가요? 아니면 뭐 집에서 온 뭐 잠시 백수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제법 된 백수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조정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콘서트, 토크 콘서트 답답답. 예,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저는 오늘 게스트로 왔는데 특이하게 먼저 나오게 된 개그우먼 송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읽어볼까요? 어디 갔지? 여기. 자,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예, 중학 영어를 다 하신 분들이라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싱글 라이프인데요. 저를 섭외하시면서 대표 주제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뭐 좋은 거라고 대표를 시켜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여러분들과 같은 공간대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날씨가 또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오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저와 같은 비혼이신 분들이신 건가요? 저희는 비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미혼이 아니라 비혼. 네, 맞아요. 쑥스럽지만 가볍게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결혼 안 하신 분들. 네. 말이 너무 어려웠나요? 아우, 제법 많이 있네요. 한결 마음이 편하고 위로가 됩니다. 예.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고 싱글 라이프의 대표 주자까지 되는 그런 영예를 안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실 아직 결혼한 미혼으로서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또 궁금한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사실은 뭐 조정님 목사님께서 답을 들고 나오시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목사님이라고 다 알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행복한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오늘 허심탄회하게 우리 목사님도 나오실 때 계급장 띄고 나오시기로 하셨으니까 좀 여러분들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허심탄회한 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싱글을 대표하는 선수로 나오실 거고요. 오늘 조정민 목사님께서는 결혼한 우리 커플을 대표한 대표자로 나오실 겁니다. 우리 조정민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예, 박수를 치실 거면 확실하게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네,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제가 언제 이렇게 목사님과 어깨를 나란히하면서 대표 자격으로 앉아보겠습니까?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안전키가 비슷해서 좋네.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성미 송은입니다. 네. 네. 사진을 찍었을 때 투샷이 아름답게 나온다고 좋아하시는데요. 네. 오늘 오신 분들이 사실은 제가 좀 서치를 해봤는데 한 네. 절반 정도가 저와 같은 싱글이신 것 같고요. 싱글. 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아마 결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어제까지 애인이 있었거나 뭐 그런 다양한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아직 그 현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거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은 그냥 어떤 인생의 계획 가운데 내가 딱 몇 살에 결혼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으셨었어요? 저는 그 정말 이 싱글로 살려고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네. 제가 아버님 일찍이어 가지고 어머님에 대한 책임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쭉 제가 직장 가지고도 제가 같이 오셨는데 어느 날부터 계속 그 결혼을 강요하다시피 해서 버티다가 하여튼 35세 그때로서 늦었죠. 그냥 그때는 한 32절에 다 결혼했을 때인데 35세 결혼했는데 지금으로 치면 한 50에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자면 위안이 됩니다. 네, 저도 근데 그렇게 따져봤더니 아이고 그래도 몇 년 안 남았네요. 네, 50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러시군요. 예.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 뭐 이제 뭐 자이든 타이든 싱글을 즐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결혼하시니까 좋으세요? 지금 31년 살았는데 정말 그 힘든 시간이 많았죠. 31년 살았는 데가 와 받을 얘기네요. 근데 네. 뭐
고통스러운 게 한 9가지라면 한 가지 정도 좋아요. 그래요? 아 진짜요? 근데 이제 그 한 가지가 9가지 고통스러운 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좋다. 그 때문에 그뭐 숫자보다 양으로 질로. 진로. 아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견뎌내는 거죠. 아니면 아마 그게 자꾸 비교하고 계산해서 9가지하고 한 가지하고 수량적으로 계산하면 깨질 거예요. 그러나 그걸 질적으로 계산하면 네. 아 이게 한 가지 고통 9가지 고통스럽더라도 한 가지 이 깊은 의미나 삶 속에서 캐내는 이게 더 값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이게 이제 견뎌지는 거죠. 결국은 뭐 어떻게 견디느냐의 싸움이고 어떻게 의미를 발견하느냐의 싸움이지 이게 뭐 싱글로 있으나 뭐 결혼하나 힘든 건 다 힘든 거예요. 어쩌면 뭐 둘이 있으니까 더 힘들 수 있겠죠. 또 애까지 딸리면 더 힘들고. 갑자기 저희가 목사님 힘든 걸 듣자고 온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털어놓으셨어요. 그렇군요. 얼마 이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예예예. 예. 저는 사실은 뭐 한 번도 독신주의인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세요, 그냥. 그렇게 저는 송은이는 독신주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데 26쯤에 다영인이 결혼을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어릴 때는 그냥 한 그때쯤 다들 나이 결혼을 하는 때였으니까 여자들이 그래서 나도 뭐 이렇게 26이면 결혼을 했을 거고 뭐 이렇게 인생을 계획을 했었으나 너무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한 거죠, 제가. 19살에 방송국에 들어왔으니까 뭐 천지분간 못할 때 정말 들어와 가지고 그냥 일에 이렇게 매진하고 하다 보니 돌아보니 막 서른이 넘어 있고 나 26에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러다 보니까 어느덧 뭐 40이 넘어가고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에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싱글이 좋은지 뭐 또 어떤 결혼한 상태가 좋은지에 대한 판단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결혼은 언젠가 할 거고 하고 싶은 생각도 문득문득 들고요. 뭐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뭐 결혼에 대한 동경이 있으세요? 환상이나 뭐 이렇게 계획이나 그래서 구체화도 잘 하고 계시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게 되면 왜 왔겠어요? 나랑 잘안 되니까 비슷하시네 왔겠지. 다들. 잘안 되니까 왔겠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혹시 저와 같은 비혼이신 분들 가운데 정말 듣기 싫은 말 혹시 있을까요? 뭐 주변으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지만 좀 듣기 싫다. 뭐 너 결혼 언제 해? 이런 건 뭐 당연히 있겠죠? 눈 높은. 눈 좀 그렇죠. 낮춰라. 실제로 본인은 그러면 안 높아? 정말 정색하시면서 얘기하신 걸로 봤을 때 진짜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어떤 게 있으세요?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 성격 높으시네요. 높으세요. 높으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제일 높은 거죠. 네. 처음부터 사모님하고 성격이 잘 맞으셨던 건가요? 아니요, 전혀 반대죠. 근데 이게 참 뭐 미묘한 거지만은 이게 정반대라서 끌리는 거거든요. 같으면 뭐 매력이겠어요. 나한테 없는 게 다 매력이고 정반대여서 매력인데 이제 같이 생활하면 그게 지옥이죠. 이제 언제쯤 결혼이 지옥이구나라는 걸 처음 느끼셨나요? 뭐 그게 몇 달 안 돼서 그냥 바로요. 바로 느끼지. 그리고 또 좀 늦게 결혼하면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살았던 그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네. 혼자 익숙한 버릇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또 혼자서 즐겼던 시간, 또 혼자 있고 싶은 시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자꾸 줄어들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고통스럽고 그래서 사실 같이 지낸다는 게 그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뭐 수없이 생각하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건가? 뭐 또 고비가 있으죠. 얼마 정도 네. 살다가 끝을 내야 되나? 뭐. 정말요? 그렇죠. 그게 뭐 한 3년, 5년, 7년, 10년 계속 고비는 계속 오는 것 같아요. 파도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기엔 너무 늙어버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사는 건데.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답변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아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구나라고. 근데 이제 지난 놓고 보면 마치 뭐 사실 그 오랜 친구가 네. 또 사실 깊은 맛이 있고 음, 또 포도주가 오래되면은 맛이 깊어진다고 하듯이 아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반려나 친구나 동행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이 관계의 깊이랄까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홀로 살았더라면 경험하지 못했을 그런 것. 또 내 성품 가운데서 혼자였더라면은 이렇게 내가 부서지고 깨어질 틈이 있었겠나. 그런 것들이 이제 깨어짐으로써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두 사람이 이렇게 점점 가까워져서 정반대였지만 네.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또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네.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걸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리고 또 내가 조금씩 이렇게 또 무너지면서 네. 어떻게 새로 형성되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간, 그런 삶의 영역들을 발견할 때 이제 특별히 뭐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게 이제 경험될 때 아 그래도 뭐 해볼 만한 삶이었다 이렇게 이제 어, 나중에 결론이 나는 거지 네. 과정은 과정은 뭐 다 저는 나름대로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근데 그런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 너무 빨리 이제 끝을 내버리는데 네. 저는 뭐 안 하면 모르도 이왕 시작하면 조금 이렇게 오래 호흡을 길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럼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극복이 잘 안 되죠. 사실 잘안 되는데. 지금도 ING 중이신가요? 아니 뭐 지금 많이 이제 넘어갔는데 네. 이 위기가 올 때 사실 스타일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극복이 되는 면이 있어요. 어. 왜냐하면 이제 한쪽은 뭐 이렇게 그 확 불이 붙을 때 네네. 같이 불이 붙어버리면 이게 그냥 큰 끄기 불이 되죠. 어려운데 네. 예. 그게 조금 호흡이 다르면은 불이 좀 붙었을 때 좀 음.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참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는 게 굉장히 그게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나처럼 불 같은 성격이었으면 붙으면 그냥 그날로 끝이 날 텐데 네. 그래서 좀 한 발짝 더 떨어져서 봐주기도 하고 또 그런 이렇게 엇갈리는 삶의 리듬이나 생각의 리듬이나 사고 방식 때문에 사실은 견뎌지는 것이죠. 음. 아니 오늘 싱글이 주제인데 네. 카프라기보다도 아니 궁금해요. 혼자 사시는 게 더 저요? 익숙해졌죠 이제. 예. 근데 저는 사실은 한 번도 독립된 공간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엄마랑 지금도 같이 얹혀 살고 있거든요. 어. 네. 엄마가 저를 걷어 주신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냥 옛날에는 왜 한 20대 초반에는 독립을 꿈꿨었어요. 나가서 왜냐면 이제 그래야 좀 친구들도 편하게 오고 이제 와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맥주 까면서 치킨 먹으면서 놀고 뭐 이런 것들을 꿈꿨었는데 그 지나니까 그것도 이제 싫어지는 때가 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계속 일을 했어야 했고 뭐 그냥 일의 연속이다 보니 뭐 하루에 일주일에 한 8개 프로그램 할 때도 있었으니까 거의 뭐 집에 와서 그냥 거의 뭐 하숙생처럼 저는 생활했었으니까 지금은 엄마랑 있는 게 훨씬 좋고요. 그게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아마 그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싱글 분들이신 분들 가운데서 네 그냥 부모랑 같이. 예 익숙해져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가 더 편하다. 뭔가 변화가 오는 자체가 조금은 겁나기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만 물어볼까요?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사례인 것 같고요. 네, 앞서 또 우리가 뭐 가장 싱글로서 들었을 때 거북했던 이야기들 가운데 뭐 눈 좀 낮춰라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내 기준을 어떻게 한다고. 근데 누가 그런 얘기는 하시던데요. 내가 이래서 뭐 나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너무 간단한 한 가지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성격이 좋아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조건을 단다면 세상 높죠, 눈 높죠. 너무 높잖아요. 눈 높은 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아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은 없고. 예. 어, 그런 사람은 없다. 결론이 났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되게 보면 뭐 성격이 좋아야 된다, 네. 뭐 존경할 만하다. 이거는 그 밑에 깔려 있는 베이스는 네. 갖출 걸 다 갖추고 그리고 성격이 네, 좋아야 네. 된다 이러기 때문에 네, 그거는 네. 이제 뭐 백마 타고 오는 사람 수준인데 그렇죠. 그 백마를 탄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뭐 또 미쳤다고 또 오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 사람도 뭐 완전 정신이 나가야 오든지 그렇지 뭐 그냥 뭐 어떻게 아예 그냥 예. 기대 알고 안 보니 하는 하자가 게 나은 있던지 것이죠. 백말 탔으나 뭐 네. 그리고 그래서 또 백마 탄 예. 척하는 사람도 보면 또 백마가 아니야. 아니고 돼지를 갖고 돼지 타고 와서 백마라고 우기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당나귀. 그치,
당나귀인데 노새. 아무리 봐도 거기다가 노새인데 그냥 백마를 혼자 얹었어요. 폼 잡고 막 이런 사람도 있죠. 워워 막 이러면서.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 조건 한 가지를 보지 말고 안 되는 거 세 가지를 택하는 게 훨씬 찾기 쉽다. 그러니까 나는 뭐 길거리에 침 뱉는 여자는 너무 싫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른이 왔는데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여자는 너무 싫어.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찾기가 쉬워진다 하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만날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셨어요? 네. 높으시네요. 죄송한데 단주머니 높으시네요. 근데 아닌 걸 꼽자 그러면 어떤 게 있으시겠어요? 절대 뭐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걸 꼽자면. 네. 네, 어른한테 막대하는 사람. 그거는 진짜 너무 어. 중요한 조건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높으신데 좀 들을수록 높으신데. 네. 뭐 그런 정도. 근데 사실은 살다 보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저기지만은 잘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살아보니 얘가 이런 면이 있더라 하는 것들이 다 그렇게 절대 안 되는 것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알고 봤더니 어른한테 막 한다든지 너무 매너도 좋고 사람이 뭐 정말 능력도 있고 하지만 어른 보기를 정말 돌같이 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추려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자, 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너 결혼 언제 할래? 정말 듣기 싫은 말이지만 정말 싱글들은 이기적이다. 네가 네 생각만 하니까 결혼을 결국 못 하는 거야. 혹시 이런 얘기도 들어보십니까? 쓰고 계시죠? 손으로 살짝. 공감하세요? 네.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싱글들이 좀 이기적이다. 근데 인간이 다 이기적이죠. 사실은 뭐 누가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뿌리 본성 깊이 들어가면 뭐 이기적이 아니면 그건 뭐 진짜 성인이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기 혼자 있을 수 있을 만큼 이기적이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조금 건강하지 못하게 이기적이면 꼭 누구를 내 필요에 따라서 옆에 두어야 안심이 되고 네. 친구도 그런 목적으로 사귀고 일도 그런 목적으로 일하고 음. 그러니까 모든 삶을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 관계를 맺으면 사실은 뭐 둘 다 불행해지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 혼자여도 좋은 사람, 혼자여서도 기쁜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랑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부족한 걸 누구한테 꼭 채워서 혼자 있는 게 부담스럽고 혼자 있는 게 난 너무나 그게 불행해서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건 결코 그런 데서는 좋은 관계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왜 나이가 요새는 그렇게 묻지 않죠. 네가 언제 결혼할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그럼 그 사람 왜 좋아하나?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될 이유는 뭔가? 그런 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뿌리 깊게 진짜 이게 질문해야 될 문제예요. 왜 결혼해야 되고 왜 싱글로 있어야 되는데? 그 싱글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결혼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이세돌 그 인터뷰를 제가 찬찬히 쭉 읽어봤는데 본인은 이 왜라는 질문을 놓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왜 바둑 두는데? 왜 여기 두어야 되는데? 왜 있어야 하는데?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걸 듣고 제가 놀랐어요. 33살인데 벌써 저렇게 성숙했나? 그건 늘 본질로 다가가고자 하는 삶의 본질과 뿌리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집중력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가 한 번도 바둑돌을 들고 나서 바둑을 시작하고 머릿속에서 바둑이 떠난 적이 없다. 야, 그래서 뭔가를 하는데 세계 정상급에 올라간다는 것은 저 태도 두 가지가 참 필요한 태도구나. 저는 이세돌이보다 나이가 2배더라고 꼭. 아, 근데 내가 이 나이가 돼서 조금 깨달은 걸 저 친구는 저렇게 일찍 깨달았구나.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요.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거 있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처음 본 순간부터 어쩌면 죽는 날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럼 자연스럽게 결혼이 되든지 결혼하지 않아도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있고 같이 있을 수 있을 때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내가 혼자
이렇게 단독자로서 설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절대자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설 수 있느냐는 그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신앙도 바른 신앙이고 관계도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가정을 이루어도 바른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 앞에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은 누군가를 내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고 그걸 적당히 포장해서 이런저런 명분으로 포장을 해보지만 실제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왜 나를 택했나? 왜 나하고 시간을 보내고자 하나? 내가 왜 필요한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가 되기 위해서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사실 나는 뭐 싱글 라이프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가치를 지니면 뭐 싱글이냐 커플이냐 그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안 돼 있으면 뭐 어느 쪽도 불행해지는 거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그 참사랑은 주는 것이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또 네.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에 계신 남자분이 유독 제가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실 때마다 고개를 너무 끄덕이셔가지고 네. 예, 리듬 타신 거 아니죠? 네, 아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공감이 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어요? 아, 네. 그 바둑 기사 이야기할 때 그 왜라는 질문과 그 바둑이라는 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아, 네. 현재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니시고요. 네네. 근데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세요. 막 아니, 그냥 그 시시때때로 이세돌 그 바둑 기사가 왜 그 자리에 올라간 이유가 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있었던 건가라는 네.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 생각하세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또 이렇게 혼자 설 수 있을 때, 혼자 설 수 있을 때, 내 자신이 먼저 준비가 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또 건강하게 발전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본인은 몇 점이세요? 저는 한 10점 만점에 한 3점? 네, 좀 낮게 주고 싶어요. 네. 너무 겸손하시네. 네. 낮게 주시는 거 그건 지금 과락이에요. 과락. 예. 아 그러면 지금 혹시 아직 싱글? 지금 연애하고 있고요. 네네. 하고 있지만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왜 여자친구가 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바람표 이렇게 속상하게 해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 이렇게 연락을 하고 만나다 보면은 네. 되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처음은 표현하게 되는데 네.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는 이게 되게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예전에는 그냥 딱 이렇게 머무르 했는데 조건이 없었다면? 네, 지금 뭔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음. 그 상대방에게 뭔가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음. 그래서 제가 마음을 주려고 할 때 아니야 나 아마 안 줄 거야 이렇게 그럼 뭔가 그때부터 계산하고 있는 네. 본인을 발견하는 네. 거예요? 네. 진짜 공감되시죠? 사랑은 왜 그렇게 처음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만날 때 불이 붙는 순간이 있잖아요.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계속 머리에 맴돌고 하는데 정말 관계가 계속 유지되다 보면 그 예전만 하지 못한 상태로 돌아서고 있는 내가 발견되니까 내 아는 친구들도 수많은 남자애들이 그랬거든요. 제 남자친구란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유독 연애 상담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뭐 누구를 만났네, 어디과 누가 나한테 뭐 사귀자 했네, 뭐 심지어 어떤 선배가 나한테 대시를 했네 이런 얘기를 유독 저한테 상담을 참 많이 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뭐 처음에는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는 게 당연했고 내가 차가 있으니까 데려다 주지 했는데 그 친구가 집이 인천이면은 좀 먼가라는 생각을 처음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기름이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본인이. 처음엔 그런 게 한 개도 안 보였는데 막 헤어지기 싫고 데려다 주고도 막 차에서 더 얘기하고 뭐 그래 우리 그래 그러면 우리 2시간만 자고 내일 또 보자 막 이랬는데 이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목사님도 혹시 그런 과정들을 다 겪으신 건지.
그렇죠. 그게 뭐 치매가 아닌다면 다 그런 생각이 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서로 정말 우리가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네. 그런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은 다음 단계에 대한 사실 준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정말 눈에 불이 튈 만큼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열정이 식고 정말 깊은 배려나 우리 마음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다음 단계, 더 다음 단계의 깊은 관계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꺼졌다고 해서 이제 아, 우린 끝이구나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이게 열정이나 감정이라는 게 아니라는 게 그래서 그래요. 사랑은 열정, 패션을 사랑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패션, 열정이고 많이 그건 뭐, 혼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이렇게 불끈불끈 솟아나는 그런 감정의 덩어리여서 그런 것들은 그냥 어차피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그 이렇게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너무 재밌어요. 오래 참고로 시작이 돼요. 네.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여기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네.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랑이 내 안에 와야 밖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난 건 그건 어떻게 보면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밖으로부터 와야 수혈되어야 그걸로 우리가 오래 참아지고 그다음에 부드럽고 누가 부드러워요? 그다음에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사랑이다. 이게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디파인한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 데피니션은 그런 성품들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뭐 20대 30대 때 생각하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감정적인 것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이 있을 때 이런 사랑으로 넘어가기 위한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뭐 마중물과도 같은 것이고 불을 처음 뭐 생일 케이크에 지필 때 이렇게 불을 켜서 그렇죠. 잠깐 지피는 거지. 네. 그 다음에는 그 불이 꺼지고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하면 케이크 쪼개지는 아픔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모양도 다 깨지고 이게 이제 그게 실생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케이크만 놓고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케이크 쪼개져야 되듯이 우리 인생이 그때부터 쪼개지는 시간들이 이렇게 아픔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참 그래서 뭐 환상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싱글들로 살고 또 살지만 또 결혼을 했지만 힘든 부분들을 와서 좀 해결하고자 하는데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정말 사랑을 못 해먹겠다 이런. 오래 참는 거 안 되지. 온유하긴 하나 무슨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게 정말 네, 참사랑이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로. 여기서 끝내도록. 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사랑이 이게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녀 사랑이라든지 부부 사랑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견뎌내므로써 나중에 아 조건을 뛰어넘는 관계가 가능하구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달라요. 정말 우리가 살아보면서 점점 그 맛이 다른 깊이가 다른 사랑을 경험하니까 아 이런 거를 경험 못하고 가는 건 좀 아쉬운 인생이다.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그게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등산하는 것처럼 산 기슭에서 산 중턱에서 산 정상에까지 올라서 바라보는 스펙트럼이 달라지듯이 전 사랑에 대한 그 랜드스케이프가 달라지는 거죠.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훅 터져서 너무나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적 경험이랄까요. 그게 사랑이 주는 유익이죠. 어쨌든 싱글 라이프에서도 저는 그런 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숙한 사람이라서 더 혼자 살 수 있겠구나. 우리 같은 사람은 인간이 못 되먹어가지고 깨지고 그래서 나를 깨느라고 내 배우자도 고생하고 자녀들도 고생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고생하면서 서로 깨지는 거니까. 그래서 뭐 용각산처럼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부딪혀서 모든 그때까지요? 소리가 다 사라지고 오. 이제 부딪혀도 소리가 안 나는 오. 그런 이제 단계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소리가 안 나는 사람은
뭐 그렇게 없죠, 뭐 없죠. 깨질 일이 없죠. 이렇게 성숙한 분들은 혼자 계셔도 뭐 사실은 제가요? 뭐 제가 전혀 네. 그렇지 않고요. 아니 보니까 성훈이 씨는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제네러스하고 잘해주고 뭐 늘 웃고 어려운 사람 품어주고 또 효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어머니하고 우리 엄마가 알면 정말 기절하시겠네요. 그것은 이제 방송인이다 보니까 제가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대외적으로는 엄마를 제가 모시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거고, 실질적인 건 제가 엄마한테 얹혀 사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뭐 네. 아, 그 듣다 보니까 정말 진짜 사랑이 이렇게 어려워서 그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 내가 결혼을 못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경지가 있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나는 열정을 주는 것 같아. 네. 그 눈이 멀어야 시작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뒤에 게 불을 당기는 게 어려운 예, 것 같아요. 그 불을 당겨야게 되니까 어떻게 불을 당기죠? 나 진짜 답답해 죽겠네 진짜. 어떻게 불을 당깁니까? 그 눈에 불을 켜야 돼요. 진짜. 불을 켜고 찾아야 돼. 진짜요? 사람들이 일에 미친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딱 일로만 보이고 되니까. 저도 그랬던 직장 생활 것 오래 같아요.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게 직장에 또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네, 분들이 네. 이렇게 만나기가 어렵더라고. 왜냐하니까 일에 우선 또 일이란 건 자기 성취감을 주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게 이 연애는 성취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내가 이렇게 그 사라지는 경험, 몰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통해서 내가 점점 에고가 강해지고 자아가 강해지고 내 능력이 검증되고 관계 속에서 그 능력이 평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자기 존재에 대한 존재감이 더 커지는 삶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건 점점 내가 소멸되는 내 자가 사라지고 당신이 더 소중한 것이고 내 눈에 나는 없고 당신이 가득한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 두 가지가 밸런스가 없으면은 사실 어느 쪽도 치우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돼야지 일에 빠지고 일이 중독이 되면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조차도 내 일을 위한 수단이 돼 버려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쨌건 저는 중요한 게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감정 자체가 없다는 건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어릴 때 데뷔해서 그냥 제 계획과 어떤 그냥 이런 플랜과 상관없이 너무 일적으로 오다가 보니 이렇게 된 케이스거든요. 너 왜 결혼 안 해? 그러면 글쎄 저도 모르겠어요라고 할 정도로 돌아보면 일에 매진했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다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아니면은 수없이 계속 그쪽으로 불을 당겨보기 위해서 눈을 켜고 있었으나 잘 안 되신 케이스인지 일단 저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으시면 한번 네. 여기 앞에 계시고 또 그래도 다 저보다 나으시네요. 그래도 한 번씩 불을 당겨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신 거잖아요. 저는 그 불을 당긴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그걸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또 이제 그냥 아예 포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네. 강아지 키우시나요? 아니요, 저는 또 다행이네요. 제가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강아지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불이 안 당겨지니까 다 강아지하고 이렇게 요새 놀더라고요. 네, 강아지 아니, 그래서 난 강아지를 없애면 불이 좀 더 아니요. 네,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다행히. 네, 그렇군요. 네, 개 키우시느라 결혼 못하신 분이. 네. 사실은 뭐 결혼하면은 무시 못하는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해도 세속적이라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앞으로 아이를 경제적인 거에 다 바탕인데 그것은 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육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수입으로 과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많은 것들 다 포기하니까 그냥 뭐 3포 세대가 나오고 더 나아가서 뭐 5포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그냥 그런 이유라면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너무 이제는 그런 말조차가 너무 추상적인 세상이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저는 뭐 이렇게 포기는 참 쓰고 싶지 않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또 어느 곳에서나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란 있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희망이 생기는 것이지 뭐 노신의 얘기처럼 희망이 없다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선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야
희망을 붙들 수가 있어요. 희망이 없다고 하면 뭐 희망 자체를 있어도 눈앞에 있어도 희망을 못 붙드는 것이죠. 기회가 없다는 사람들이 기회가 눈앞에 지나가도 기회에 눈 뜨지 못해요. 기회는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주변에 있어요. 거기에 눈을 뜨는 사람이 있고 눈을 감은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저는 뭐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은 그래도 뭐 밥을 굶어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전에처럼 우리가 전쟁 직후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쨌건 저는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불이 붙지 않냐? 사실은 어떤 꿈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어떤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쫓아가다가 여자도 만나야 되고 또 남자도 만나야 되고 애도 낳는 거고 그런 거지. 그게 없으면 아니 뭐 그 뭐 암수가 짝짓는 것, 새끼 낳는 것 짐승은 안 하나요? 그게 뭐 싱글하고 카풀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조금 표현이 뭐 너무 거친지 모르지만은 그건 다 그냥 짐승이라면 이 땅에 나서 다 짝짓기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혼자건 카풀이건 뭘 같이 바라보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왜 사는데 왜 결혼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같이 서로 함께 바라볼 만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는 시간이 의미가 생기고 그 마주보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극복할 만한 어떤 그런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대가 자꾸 꿈을 잃어간다 그러는데 그게 제일 슬퍼요, 사실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꿈은 누가 심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꿈에 눈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이세돌은 꿈이 있으니까 중학교 나오고 학교를 그냥 안 다닐 거 아니에요. 다녔죠. 예, 뭐 스티브 잡스는 안 그렇고 빌 게이츠는 안 그렇습니까? 대학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꿈이 있으니까. 요새 뭐 다들 그러더만요. 재능이 없으니까 네가 대학이라도 가야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어쨌건 저는 뭐 특별히 이게 인공지능 시대를 맞으면서 여러분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건 우리한테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는 일은 그건 인공지능이 할 수 없어요. 내가 꿈을 발견하고 꿈을 추구하는 건 그건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알파고를 데리고 뭘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걸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에서부터 나는 왜 이걸 끝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발견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은 싱글도 의미가 있고 카풀도 의미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네. 많이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네, 뭐 사실은 뭐 싱글도 커플도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냥 무의미하게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정말 의미 있게 음. 살다가 갈 것에 대한 고민은 정말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고민인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참사랑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난다는 건 정말 행복인 것 같고 그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같은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깨지고 부서지면서 정말 그 가운데에서 정말 죽기 전에 참사랑을 확인하고 죽더라도 그것조차도 의미 있는 일일 수 있는 그런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사는 것에 저는 솔직히 방송에서 참 많이 속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민이 옵니다. 비밀보장이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고민이 너무 많이 오는데 저희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단 한 가지가 연애 고민입니다.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이 없는 관계로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다가 끝내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근데 오는 고민의 많은 얘기가 연애 얘기, 사랑 얘기, 또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지어 뭐 결혼식장은 어디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고민부터 물어봅니다. 저 많이 물어봅니다.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분들이 원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절반 이상은 다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포기해야 하나요? 이 관계를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뭐 아이를 뭐 낳는 걸 포기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오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그냥 조금 뭐 알려진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 우리 이 미디어에 나온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좀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사실 저는 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좀 여기 오신 분들만이라도 좀 그런 에너지와 기운을 가져가시는 자리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네. 여기에 뭐 되게 어려운 말이 들어 있는데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싱글은
사회적인 개념으로는 싱글 라이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존재론적 개념으론 고독을 다스리며 산다는 것. 혼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을 서로 나눠 보라고 아마 주신 것 같은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하여튼 본인도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지 말아야 네, 돼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다시 여쭤봤어요. 고독을 다스리며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예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나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에요. 나 혼자 뚝 떨어져서 또 태어나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홀로이면서 공동체적이라는 게 인간 이해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는 이렇게 홀로에 너무 집중하는 사람은 본인이 외딴 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외딴 섬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닷속을 들어가면 모든 섬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외딴 섬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에 대한 걸 놓친 것이죠. 그러나 또 너무 또 공동체 지향적인 사람은 홀로에 대한 그런 이 존재론적인 느낌이나 그런 이 성품이 또 약화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좀 균형이에요. 또 혼자 있을 수 있지만 또 공동체 중심적이어야 하고. 그래서 이걸 정말 이렇게 잘 경험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좋은 결혼 생활의 비결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이기도 한 것이죠. 홀로이면서도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 우리는 뭐 집을 나오면 일단 자기 삶의 바운다리를 가지고 살지만 또 집으로 들어가면 가족 공동체하고 함께 또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밖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집에 들어가면 난 아무 가족들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날 내버려 둬라. 그러면 그 가정 속에서조차도 이기적이고 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이 일과 관계없는 가정 속으로 들어갈 때는 사실 가족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에너지도 좀 세이브를 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그들과 사실 그 가족이라고 하는 소중한 공동체적인 삶을 거기서도 이렇게 꾸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직장과 가정의 어떤 그런 또 균형.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홀로이면서 공동체적이라는 것.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싱글이지만 그러나 누구나 어느 누구도 진정한 싱글은 없다는 거죠. 밖에서는 뭐 우리 송은이 씨 싱글이가 할 줄 모르지만 어머니하고 같이도 살고 계시고 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항상 또 본인한테 또 이렇게 따르고 하는 후배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홀로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그 관리를 잘 못해서 네. 사실은 가정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제가 진짜 안 부러운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집에 왔는데 아무도 안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는 가정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외식을 하러 왔는데 표정을 봐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 고기를 굽고 있는데 뭐 표정이 뭐 애부터 엄마고 아빠고 행복하지가 않아. 고기를 먹으러 왔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참 부럽지 않다. 근데 아마 그런 게 일의 에너지를 많이 쏟으시는 부모님들이 그럴까요? 잘한 뭐 그럴 그런 수도 환경이 아닐까. 예.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한 분이 이게 퇴근 무렵 되면 자꾸 세수를 하고 막 향수를 뿌리고 이래요. 네. 그래서 너 오늘 밤 무대 나가냐? 아니 집에 간대. 네. 근데 집에 갔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집에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게 감동을 충격적이네요. 했어요. 아이, 네,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예. 아니, 집에 가는데 다시 면도를 막 하고 오. 뭐 이렇게 스킨을 바르고 야 그래서 정말 너 훌륭하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딴 데 가더라고요. 가는데 어쩌다가 집에도 그렇게 가. 네. 어쩌다 늘 그 퇴근할 상태로. 때 네. 퇴근할 때 그렇게 가는데 근데 저는 하여튼 그런 삶의 아, 너무 이 멋있는 열정이 발상이네요. 필요해요. 네. 자기가 집에 들어갈 때 가족들이 하루 종일 자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네. 그 가족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회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 망정 집에 들어가면 회사 일과 관계없이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품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홀로이면서도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것. 그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사실 독특한 소명이고 숙명이에요. 이 얘기는 뭐 싱글이건 커플이건 너무 재밌고 멋있는 발상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철저하게 혼자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는 최고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렇죠. 한다는 것은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네. 다시 샤워하고 네.
속옷 다 갈아입고 네. 와이셔츠도 아침에 입은 거 다시 또 갈아입고 아. 오늘 여러분들을 최선으로 만나기 위해서 뭐 드라이 새로 하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박수 받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예.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정말 삶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요. 늘 이게 인간은 연결되어 있지만 단락 가운데서는 그 단락에 몰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하고 관계가 정말 성실했다면은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도 성실해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누구와 비중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몰입할 수 있다면은 그 싱글과 뭐 카풀의 차원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홀로 있어도 온전한 인간이고 더불어 살아도 온전한 인격이라는 그런 뜻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은 힘들수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인간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혼자 있어도 기품이 나는 것이고 또 같이 있으면은 누군가를 기품 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내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건 내가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아까 누가 마음을 주기가 좀 이렇게 힘들다 그랬지만 마음은 준다고 가난해지지 않아요. 마음은 정말 줄수록 풍성해지는 거죠. 돈은 뭐 주면 더 가난해질지 모르겠지만 적어질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 쓰는 사람은 자꾸 더 마음을 쓰고 살고 그 늘 남한테 그 마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끝없이 받아도 더 가난해지는 마음이 되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정으로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싱글이죠.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그 이제 지금부터 아까 괜히 시작했나? 아니요. 아니에요. 그거 뭐 그냥 농담이었고요. 진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접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 싱글로 살면서 그냥 외부적인 질문을 많이 받았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왜 싱글인지 싱글로서 살면서 어떤 게 이렇고 어떤 게 좋고 또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은 사실 저도 여기서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 생각이 조금 잡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아까 들어오시면서 좀 이렇게 질문 같은 거 남기셨죠? 네, 뭐 익명을 요구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뭐 이름을 적어주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질문을 이렇게나 많이 주셨어요. 지금 그래서 뭐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시간이 닿는 대로 한번 목사님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저희 먼저 주신 질문이 하나 있어서요. 요즘 싱글 라이프가 멀리 퍼지면서 결혼도 갈수록 늦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럴수록 남자들이 결혼 준비를 두고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많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늘 많은 예비 부부를 접하고 신혼부부 상담 경험도 많으신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남성들이 어떻게 건강한 접근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한 접근. 네. 30 수년 전에 결혼한 사람으로서 지금 결혼 조건이라 이런 것들 제가 말할 자격은 없어요. 단 한 가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건 바닥에서 시작할수록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본인이 얼마큼 올라갔는지가 확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도약돼서 출발하고 싶죠. 그러나 인간은 도약돼서 출발하면 나중에 추락할 위험이 더 크잖아요. 사실 뭐 제가 우리 입사 동기들 중에 한 사람은 정말 단칸방에 신혼 갔는데 그 바로 뭐 이렇게 뭐 부엌 그 연탄 부엌 옆에 네네네네. 바로 딱 단칸방 사람 둘 놓으면 뭐 더 누울 수도 없는 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뭐 그 부부가 아름답게 살아서 지금 빌딩을 2채나 샀는데 어쨌건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정말 뭐 둘이 전액을 예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 경찰서에 기자실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네네네. 거기다 캐비넷을 가지고 들어와서 왜냐하면 새벽에 나오면 뭐 차가 이게 전철도 없고 할 때니까 이렇게 택시를 타고 와야 돼. 택시비가 아까우니까 부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캐비넷을 하나 가지고 경찰서 기자실에서 자는 거예요. 뭐 그런 친구도 있고 하여튼 어쨌건 뭐 그렇게 열심히들 해서 이루어가는 기쁨, 둘이서 함께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기쁨 이런 것들을 저는 둘이서 찾았으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없으면 어때요? 그만큼 그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고 뭐 그만큼 둘이 꿈이 크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큰 꿈이 필요해요. 가난이나 고난을 이길 만한 꿈이 있으면 그까짓 건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게 없으면 늘 비교하게 되고 늘 불만에 그렇죠. 차게 되고
결국은 그러다 깨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다행히 그래도 이제 연예인들 일명 셀럽이라 하는 분들이 스몰 웨딩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그렇죠. 뭐 원빈 씨는 보리밭에서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본보기가 되지 않나 생각도 해요. 누가 보리밭에서 했는데 원빈 씨가 그 보리밭에서 그랬어요? 했습니다. 강원도. 강원도에서. 예. 그리고 이효리 씨도 그냥 제주도에서 소박하게 지인들하고 같이 뭐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어떤 이효리라서 되는 건가? 뭐 그런 좀 그래서 그 따라서 젊은 친구들이 그냥 뭐 다 생략하고 그냥 예쁜 꽃다발 하나 들고 목사님께 그냥 줄에 바로 받는 제 주변에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뭐 신부가 면사포를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둘이 평소 입는 옷 그대로 그냥 꽃 하나 들고 가서 그냥 이렇게 타이 하나 메고 그냥 신부는 꽃 들고 목사님께 그냥 줄에 받으면서 결혼식 바로 했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냥 스쿠터 타고 다니면서 맞아요. 이게 하는데 제일 저는 뭐 바보스러운 게 결혼식에 다 쏟아붓고 네. 결혼은 소박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 결혼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결혼이라는 그 이렇게 의식과 그쵸. 절차가 필요한 건데 거기다가 올인하는 건 정말 이건 뭐 저는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또 요즘 어떤 친구들 가운데서 그 대출 받는 친구들도 있대. 결혼식 네. 비용을 위해서 정말 또 부모님께 이거는 해줘야지 뭐 이런 친구들 있다고 하니까. 자, 다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 친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인지 왜 웃으세요? 너무 속상한데 만나고 헤어질 때면 다음에 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도 난 괜찮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합니다.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 혼자서 평생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굳어집니다. 그래도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움이 너무 커서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글도 쓰셨어요. 오락가락하지만 제 질문은요. 본인도 쓰다가 약간 보니까 약간 이거 하셨나 봐요. 제 질문은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한 사람과의 신뢰감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요? 네. 좀뭐 다들 조금 이렇게 연륜이 지나 보면 그래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자녀들을 믿지 않습니다. 뭐 그래요? 이미 이제 다 컸지만 얼마나 배신당했는지 몰라요. 자녀분들요? 그런 뭐 잔잔한 등록금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니 근데 나는 또 어쩌냐 저는 또 제 부모한테 그렇게 배신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받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럴 만하다고 본인이 결단을 했으면 그러면 그건 뭐 어떤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받아주면 배신의 버릇이 고쳐져요. 근데 배신을 고쳐서 내가 데려오겠다 그러면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건 가장 높은 기준이에요. 그건 뭐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예, 말이 안 되는 소리 정말. 예, 내가 존경하기로 결정한 사람 이건 가능해요. 내가 존경하기로 결정한 사람 그러면 뭐 그거는 나중에 그렇게 평생 존경하고 또 존경하고 또 존경했더니 한 20년 살고 보니까 존경할 만한 인간이 되어 있는 것이지 절대로 처음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늘 배신할 준비가 우리 스스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내가 내 이기심이나 그런 기준을 현저하게 이렇게 해를 당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배신하겠죠. 나 자신도 배신할 수 있는 존재고 또 어느 누구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배신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받아줄 것인가 그렇게 결정하면 그러면 결정했기 때문에 사랑은 의지적이에요. 감정적이 아니고 더 이상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의지적인 결단을 했으면 그러면 배신해도 또 받아주고 실망해도 또 받아주고 또 실망스러워도 또 받아주고 분노했을 망정 그 분노를 사그러뜨리고 또 받아주는 것 그게 사실은 이렇게 함께 사는 지혜인 거죠 뭐. 지금 이제 드릴 질문을 보니까 아마 많이 받으시는 질문일 것 같아요, 목사님이. 남자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요. 네. 같이 다니기 힘들다고 하는데 연애하는 건 잘 맞고요. 결혼해도 될까요?
아유 뭐 그 좋으면 해야죠. 그리고 그 나이에 그 교회 다니는 애들 더 이상해요. 그래요? 아이고. 그에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그럼 연결해서 한번 드려볼게요. 크리스찬 여성입니다. 목사님 아시다시피 교회는 형제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결혼이 어려워 보이는 이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싱글 라이프를 멋지게 보낼 수 있을까요? 네, 참고로 저는 소위 교회 하나씩 있다는 센 언니 혹은 주의 군사 스타일의 자매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주의 군사란 말이 있어요? 관심사병 같은 건가요? 저는 뭐 크리스찬이라면은 저는 네. 어떻게 보면 절대로 이렇게 난 크리스찬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평생에 딱 하나 전도할 기회가 그때인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되지 못할지언정. 그리고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을 만나야 내 믿음이 얼마나 거짓인지가 또 발견이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말 내 믿음으로 그 사람한테도 믿음이 전해질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저는 그래서 정말 이게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만나서 거기 시간 다 보내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건 이 세상이 병드는 지름길이고 교회가 상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그 뭐 동해안에서 고기 하나를 서울까지 수송을 하더라도 거기에 메기를 한 마리 넣어야 광어가 그 메기 피해 다니느라고 그렇게 살아서 싱싱하게 수산시장까지 도착을 하듯이 믿음을 지키려면은 그렇게 안 믿는 사람, 악독한 사람을 만나야 내 믿음이 지켜지고, 예, 그리고 내 믿음도 진짜 믿음인지 검증이 되고, 내 믿음도 점검처럼 믿어지고, 그리고 그분도 그렇게 내가 변할 때, 아 이제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자연히 돌아오는 거죠. 한 10년 걸릴걸요? 실질적으로 목사님도 예, 저는 13년 걸렸죠. 제 아내를 결혼할 핍박하고 때는 못 가게 하고. 예. 교회를 못 가게 하셨어요. 아니 교회 사모님? 갈 때는 교회 가야 된다니까 교회 가겠다 그러고 약속은 했죠. 네. 하고는 뭐 결혼한 그 다음 날부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약속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근데 여기 앉아 계시네요. 근데 그 믿음이 제가 보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네. 이제 다 뭐 겉무늬만 믿음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믿음이라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위대할 뿐이지 인간의 믿음은 그야말로 제가 본 도토리 기적이에요. 무슨 그런 대단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우리가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뭐 젊은 나이에 자꾸 믿음 따지고 무슨 뭐 이 집 뭐 결혼 교회 나가냐 안 나가냐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악독한 사람 없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뭐 어디 교회 권사 장로 때 가면 절대로 사돈 맺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겉모양에 사실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이 아까 네. 성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성품은 그게 뭐 높은 기준이 아니라 그게 본질적인 기준이에요. 그건 잘 안 바뀌니까 성품이라는 거는 좋은 신앙이면 성품이 바뀌어 있겠죠. 그러나 신앙이 없더라도 성품이 바른 사람들은 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진짜 신앙을 만나면 제대로 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저는 뭐 교회 안에서 그 좁은 데서 자꾸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또 싸우지 말고 그 형제들은 내버려 두고 예, 그 형제들은 또 안 믿는 자매들이 채가야지 믿는 사람은 저기 또 안 믿는 형제들 채와서 그 집안을 하나 그 선교지는 못 갈 망정 그 뭐 선교지 가듯이 가면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네. 자, 저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서 참 다행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그거 많았거든요. 야, 너 교회 거기 다닌다는데 그 남자들 형제들 좀 찾아봐 그러는데 진짜 왜 아니었겠어요. 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해서 저 형제는 허우대도 괜찮고 이렇게 보면 다 여보 이러고 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니고 한 3주 만에 없구나라고 포기를 했는데 아무튼 네, 다음 질문 한번 가보죠. 20대 때는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30대가 되니 월급의 80% 저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모아야 잘 살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모은 저축액을 이야기하는데 액수를 듣고 저는 좌절감이 오더라고요. 이런 것에 오는 괴리감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 답답한 얘기네. 근데 왜 답답합니까? 아니, 이 실질적인 문제인데요. 아니 근데 이게 말이죠. 우리가 우리는 지금 다른 경제 시스템으로 들어갔잖아요. 저희들이 한 2000년 이전까지는 소유 경제지만은 지금은 이제 소유 경제가 아니라 그걸 공유 경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시스템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정말 큰 눈을 뜨고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유를 늘려서 내 인생을 풍부하게 풍성하게 살겠다라고 했던 게 아날로그 세대고 그게 과거의 정말 패러다임이라면 지금은 내 소유에서부터 오는 그런 풍성함이 아니라 관계, 공유라는 건 기본적으로 관계적 개념이에요. 관계에서 오는 풍요로움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런 시대로 접어든 것이죠. 그 이번에 알파고는 뭐 이긴 게 뭐예요? 1200대라고 하는 그게 엄청난 슈퍼 컴퓨터의 네트워킹에 의해서 사실 그 최적의 수를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한테 그렇게 뭐 쩔쩔 맸다 그러면 저는 뭐 컴퓨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변화하는 세대 속에서 사실 경제적 관념 자체가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나한테 있고 없고 통장에 얼마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공유 경제 속에서 내가 어떤 공유적 가치를 발견해내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풍성함, 삶의 풍요로움을 결정하는 것이지 내 통장에 얼마가 있고 내 집이 얼마고 차가 얼마, 이건 이제 끝났어요. 그런 경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좌절하는 게 난 도대체 도리어 더 안타깝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실리콘밸리나 미국을 보십시오. 당대 부자가 얼마나 돼요. 우리는 뭐 처음 물려받은 부자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뭐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이건 곧 끝나가는 경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말 21세기라는 건 어느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과거의 지식은 축적돼야 되지만 지금은 지식을 여러분들이 오거나이즈하고 네트워킹하는 거예요. 무슨 하버드를 갈 필요가 뭐 있고 아이비리그가 왜 필요해요? 무크나 대학 가면 모든 가이가 다 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지식 자체가 거의 포화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고 창의적인 경제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이런 시대를 놓고 좌절한다면 저는 제가 오히려 답답해요. 아무것도 없던 시대도 살았는데 손안에 모든 지식이 있고 또 손안에 모든 그런 공유적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만 잘 여러분들이 잘 하면은 뭐 얼마든지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것이죠. 어쩌면 기회는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좌절할 때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좀 넓은 의미로 네. 생각하는 게 필요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먼저 주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아니에요. 먼저 주는 사람이 더 많이 얻는 시대 아니에요. 제가 트위터를 한 지가 7년 됐는데 매일 아침에 제가 한 절씩 두 절씩 쓴 게 말이죠. 7년 썼는데 그건 누군가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20만이라는 팔로워가 생겼고 그 팔로워들 때문에 그게 그게 그냥 책이 돼서 책이 4권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주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오히려 받은 건 그런 되돌려 받은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란 건 하여튼 여러분들이 난 뭘 줄 수 있나, 나는 누군가에게 뭘 줄 수 있나, 이걸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오신 분들은 그래도 책을 나누면서 이렇게 그렇죠. 너무 지식을 소중한 나누는 거죠. 이 자리에 의미에 동참하신 거니까 뭐 이미 공유 아까 말씀하신 공유 경제 뭐 예. 예, 그게 실천하고 계시기 하니까 어려운 단어는 정말 태생적으로 잘 안 외워져요. 네, 이거 무슨 질문인가요? 싱글로 살고 싶지 않은데 싱글이에요. 철학 시간인가요?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리고 아무도 대시를 안 해요. 싱글로 안 보이나 봐요. 약간 지금 여성분인가요? 예, 패스할까요? 아니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여성들은 진짜 대단한 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여성이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남자든지 프로포즈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누구나요? 근데 네? 이제 남자들은 미련해가지고 본인이 프로포즈 한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여자분들이 프로포즈하게 만든 거예요. 에? 무슨 수로? 아니 그 이제 여러분들이 더 나중 살아보면 알 거예요. 남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 그래요? 하긴 뭐 누가 멀쩡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왜 이런 짓을 왜 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런 자기만의 매력을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만의 매력. 예,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성이 프로포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뭐하러 그전 다 우리가 꾸미고 뭐하러 가자고 그 수많은 남자가 보면 뭐 할 건데 딱 한 사람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연구도 해야 되고 저 사람 뭘 좋아하나. 아 여러분 그 다 뭘 위해서 다 이게 책도 사보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는 책으로만 봐가지고. 근데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든다. 네. 정말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다. 시간을 네.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정말 저는 그 사람이 프로포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그 여성만이 가진 독특한 능력이에요. 자기 능력에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자신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인데 정말 리버럴하게 생겼어요. 네.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정말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너무나 제가 매력적이라고 믿어요. 굳게 믿어요. 네. 우리 맞아요, 남들은 맞아요. 근거 없는 뭔지 알 믿음이라고 것 하지만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본인은 뭐 네.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네. 전혀 다른 기준의 남자를 만나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진짜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네. 옷을 정말 뭐랄까 상식 밖으로 입으시는 제가 친한 언니가 한 분 계셨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걸음걸이도 약간 정말 뭐 이런 분이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웃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녕 이렇게 걷는 분이었는데 그 자신감이 뭐지라고 봤는데 남자들이 정말 줄줄 따랐어요. 근데 얘기를 나눠보면 여자가 봤을 때는 잘 모르는 매력들을 남자들은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지금 뭐 2번의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도 결정해야 돼. 난 안 할 거냐, 2번 할 거냐. 이것도 결정하면 돼. 그렇죠. 네. 진짜 뭔지 알 것 같은데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예. 자, 아니 이거는 그 혹시 달란트라는 얘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싶고. 탤런트라고 발음하면 돼. 네. 꼭 싱글 라이프에 부합하진 않지만 싱글로 살아가면서 더욱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갈급해집니다. 아직도 못 찾은 탤런트 어찌 찾으면 될까요? 근데 정말 이 시대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미디어 시대가 되면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찾기가 어려워져요.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원하는 것,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것, 내 머릿속에 입력된 그런 것들이 나의 거짓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찾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곧 자기 탤런트예요. 정말 우리 안에는 간절한 소원을 심어뒀기 때문에 그게 곧 내 탤런트라는 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예전에 제가 참 어떤 사람 보면은 공부하는 게 전혀 탤런트가 아닌데 부모가 자꾸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오래된 뉴스죠. 봤더니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엄마 됐어? 그러고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버린 거란 말이에요. 걔는 자기가 진정 원하는 건 공부가 아니었잖아요. 서울대학도 아니었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게 서울대학이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의 소원 때문에 그냥 애가 짓눌리다가 그 엄마 됐어? 당신 소원 이루니까 됐어? 그리고 나는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뭘 하더라도 그게 뭐 정말 사람들이 하찮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찾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게 탤런트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학교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일찍 찾으면 학교 갈 필요 없죠. 요새 학교 가면 바보죠. 이거는 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탤런트에 대한 그 사명을 꼭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중압감에 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뭘 위해서 말이지 뭘 나한테 주셨는지 모르고 내가 뭐가 진짜 기쁜지를 모르면 곤란한 거죠. 왜 브랜드를 찾냔 말이에요. 브랜드 파리 사람들은 같은 옷을 입으면 그 다음날 다른 패션이 2개 생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지 남이 입었다고 해서 그걸 입고 남이 뭐 머리를 이렇게 했다 하고 그러면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뭐냔 말이죠. 나는 어떤 헤어스타일을 진정 원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대로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이런 이 디지털 시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건 정말 끊임없이 내 안에 진정한 욕구를 발견해내는 일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뭐 개인적으로 요거는 저도 좀 사실 궁금한 부분인데요. 요즘 한부모 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6살 어린 딸을 키우며 하나님을 남편으로 의지하며 사는 싱글맘입니다. 이제 딸아이가 아빠의 부재에 대해 생각하고 저에게 질문을 시작할 시기가 슬슬 다가오니 어떻게 설명해야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이해하게 할지 걱정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을 알기 전 오만과 거만함에 싱글맘의 삶을 택하였고 항상 아빠 몫까지 잘 해나가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참 어려운 삶이 시작이 됐는데 그 아이한테는 솔직해야 돼요. 뭐 6살이건 16살이건 26살이건 솔직한 거는 이게 진정성은 그건 나이와 관계없이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엄마의 고통을 그때부터 솔직히 얘기해 줘야 돼요. 난 이렇게 힘들어서 아빠하고 헤어졌지만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잘못된 것도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애가 어려서부터 그런 걸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뭐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 나쁘게 얘기하고 나는 늘 선한 편에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린 둘 다 문제가 있었다든지 애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정직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아이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나는 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신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도 아버지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라 이렇게 어린아이한테 그것도 또 강요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엄마가 두 가지 다 해줄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알아야 돼요. 두 가지 아버지 역할, 엄마 역할 두 개 다 해주려다 보면 둘 다 그 아이는 엄마도 아빠도 다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더 커요. 차라리 넌 아빠가 없지만 엄마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 괜히 뭐 아빠 노릇까지 같이 한다고 몇 가지 같이 흔들었다가는 뭐 애만 혼란스러워요. 이거 뭐 이게 엄마야 아빠야 이게 누구야? 예. 그 어쨌건 뭐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무거운 책임을 지기 시작한 거고 특별히 아이한테는 그렇게 하나씩 현실을 같이 부대껴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성은 어디에도 통하는 것이죠. 네. 이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송은이님 배우자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혹시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배우자 기도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기도하라고 배웠고요. 저는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자주 하진 않고요. 네, 사실 뭐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친다면 급한 것부터 얘기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저는 이제 가장 일상을 먼저 나누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에 가장 먼저 감사하고요. 자기 전에 하루를 잘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기도는 매일매일 하는데 배우자 기도는 사실은 꾸준히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는 뭐 저는 키가 몇이어야 하고요. 얼굴이 뭐 갸름했으면 좋겠고요. 쌍꺼풀은 없어야 되겠어요. 너무 잘생기면 바람 핀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요. 뭐 이러면서 그걸 다 적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 저는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하여튼 하긴 합니다. 생각날 때 그냥 가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그냥 하루를 저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이 제 주권을 맡아주심에 감사하는 것 그거는 잊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질문이 많은데 좀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사실 보니까 예,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 어떻게 즐기는 것이 좋은지 이것도 저한테 하신 질문인가요? 제가 보기에 멋진 은희 언니인데요. 싱글이라서 가장 좋은 점과 싫은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뼛속까지 사무치는 외로움이 몰려올 때 노하우가 있으시면 공유해 주세요.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릅니다. 네. 글쎄요. 목사님도 외로울 때가 있으세요? 저는 뭐 외롭다고 느낄 때가 미안한 얘기지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08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때 이건 외로움인가? 뭐 이럴 정도의 굉장히 허탈하고 허무하고 그런 시간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붕 떠 있는 것 같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냥 그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 그게 외로움이라면 뭐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고 그냥 저는 늘 친구들이 있었고 뭔가를 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깊은 인간적인 깊은 외로움은 뭔가 비법을 찾아야 할 정도로는 아직 모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람이니까 기대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순간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게 남자친구가 있었다면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제 옆에 누군가 모두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 친구도 또 엄마도 그 외로움을 이해 못하고 내가 뭔가 이 기분 상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정말 그냥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문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 아시는 걸로 족합니다라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그 외로움이 좀 그렇게 저는 해결이 됐던 게 아닌가 그런 마음들이 생각이 들고요. 싱글이라서 가장 좋은 점은요. 가능성이죠.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 예, 열려 있다라는 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쁜 점은 싫은 점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성경적이지 못한가에 대한 문득문득 그런 약간의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온 그렇잖아요. 네, 갈비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나 내가? 뭐 이런 생각들은 가끔 하는 것 같은데 뭐 깊이 있는 고민은 아니고요.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도 외로움 저도 외로움 많이 탔었어요. 사실은 뭐 그 아버지를 얼굴도 모를 때 이렇게 여유였기 때문에 그래서 늘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감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그 할머님이 너는 친구를 위해서 말이지 부모를 팔아서 여비를 만들어서 친구를 따라갈 놈이라고 그렇게 야단을 맞고 실제로 또 뭐 어머니 비녀를 팔아다가 친구 또 약값도 만들어주고 그런 짓을 하고 늘 친구들이 좋아서 술도 시작해서 중학교 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해서 33년간 술독에 빠져서 지냈는데 그것도 사실 사람이 좋고 사람을 그리워한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대한 상처도 많이 받고 또 배신도 많이 당하고 실망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거쳤는데 결국 인간 안에는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인데 그게 뭐로 채워져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절대적 공간은 정말 그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인간한테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인성만 가지고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성이 신성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우리는 다 누구나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존재를 갈망하게 되고 상대적 존재만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자꾸 신한테 추구해야 될 걸 인간한테 찾다가 그게 끝없이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절대적 존재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폭력적이 되거나 대부분 음란해져요. 음란은 그냥 음란해진 게 아닙니다. 이 사회가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절대적 가치를 놓친 사람들은 반드시 가는 길이 그렇게 폭력적이 되거나 음란해져요. 저는 그런 시대적인 이걸 자꾸 놓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뭐 다원주의적 사회에서는 그런 소리 하는 것 자체를 무슨 뭐 이렇게 아주 구태의연한 소리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제 인생 자체의 경험을 통해서 또 제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은 그래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일생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중독도 방황의 결과고 그런 관계의 어려움도 방황의 결과예요. 그래서 본인 자신이 안정되고 앵커링 인생의 닻이 내려져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함께 붙들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네. 혹시 뭐 현장에서 또 뭐 우리와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예, 예. 마이크를 좀. 네, 작성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목사님 아, 26살 청년이라고 예, 여기 있네요. 신학을 전공하셨다는. 네. 그렇군요. 네. 28살 청년입니다.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고 상호 얘기해도 됩니까? 네. 이라는 회사에 입사돼요. 불규칙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한 환경 속에서 일을 계속하는 게 옳은 선택인지. 주의를 요새 좀 바빠서. 바쁜 것보다 이렇게 네. 유통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되게 근무 시간이 많이 불규칙해서 저는 그 주일 성수에 관한 얘기를 자꾸 이제 묻는 분들이 많은데 뭐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게 환경적으로 안 될 경우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제가 그런 잘 이제 예를 드는 사람이 최경주 씨인데 프로 골퍼기 때문에 일요일 날 매일 그 파이널 라운드를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본인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주일이 본인한테는 수요일이 주일로 이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가서 매일 이제 그렇게 남들 주일 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드리는데 아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지 당직 레지던트나 무슨 뭐 소방수나
반드시 주일날 근무해야 될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주일 성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이지 내가 그분을 어떻게 내가 내 중심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 거는 그건 부차적인 거란 말이죠. 이게 뒤바뀌면 안 돼. 주일날 매일 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뭐해요 그게 와가지고. 교회 앉아가지고 자꾸 뭐 다른 여자나 보고 뭐 이 네. 교회 왜 왔는데 차라리 직장에서. 그래서 저는 제일 그 직장 저도 뭐 CEO 시절에 제가 뭐 했지만은 제일 이게 나중에 인사 고가에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이 크리스천들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교회 핑계 대고 계속 일을 안 하고 남들이 손해 보는 일을 하면 본인이 더 손해를 보는 게 그게 크리스천이지. 남들 더 손해 보는데 본인 덜 손해 보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잘못된 거죠. 저는 그게 그렇잖아요.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르자 그러면 9 to 5가 아니라 6 to 9까지 일해야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일하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근데 뭐 본인은 뭐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술집에 가면 술은 안 먹고 안주만 들이다 먹고 그러면 얘기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은 끊으셨지만 한때는 또 네, 굉장히 좋아하셨던 입장에서 안주 드시는 분이 이렇게 눈에 가시셨었던 시절이 있었죠. 예, 아니 우리 맞습니다. 때는 맞았어요. 네. 서로. 근데 저도 그런 사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일요일 날 녹화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일요일 날 행사도 가야 되고 뭐 어쩔 때는 해외 촬영을 가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늘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여행 프로를 한 8개월 정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토일을 무조건 해외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성경책과 말씀 테이블 갖고 다니면서 나름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냥 아침에 그 숙소에서 눈 뜨면 이제 같이 나름의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름의 주일을 보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8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가다가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을 때 그 친한 권사님이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냐고 손을 잡고 얘기하시면서 아니 8개월 동안 프로그램 때문에 못 나왔는데 이제 없어졌을 때 그랬어 내가 기도했어 하시더라고요. 안 보여서 내가 기도했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그래.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 나는 이런 직장을 내가 떠나서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서원하고 약속을 지켰다. 그건 사실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도 없이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하고는 다른 차원의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허드슨 테일러인가 그건 나는 주일날은 올림픽 안 뛰겠다. 그래서 100m 결선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는 월요일 날 하는 200m에 나갔는데 200m는 자기 주종목이 아니에요. 100m는 주일날 뛰어야 되기 때문에 안 뛰고 200m에 뛰었는데 200m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자기는 그런 믿음을 지킨 거죠.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주일날 아파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병원에서 내가 근무한다. 그걸 주님이 나쁘다고 그러겠어요? 주님은 일부러 안식일을 깨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부딪히면서도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예를 들어서 뭐 안전베일을 일으키시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할 수도 있고 주의를 못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죠. 중요한 건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에 있냐 그게 본질이지 단순히 뭐 그걸 지키냐 안 지키냐의 차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죄책감을 갖는 걸 좋아하시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네 마지막 질문 여기 받고 마무리하죠. 네 일로 주세요 제가. 네 짧네요. 마지막에 늦게 질문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목사님이 결혼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아빠가 안 믿으시고 엄마랑 같이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부모님이 제가 외동딸이라 저만 이렇게 몰빵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는데 막 처음부터 반대를 하시고 세상적으로 너가 기준을 높게 잡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이해가 돼요 부모님 마음에서. 근데 그런 걸 어떻게 기다리면서 제가 지혜를 네. 잘 풀어나갈지 네, 그런 것도 궁금하고 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분이 한 분이신 분들은 유독 기대가 크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준치도 높으시고
일단 부모 딸 가진 부모 특별히 뭐 외동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남자 친구가 생겼다는 게 배신감이에요. 아.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와도 별로 만족하지 못해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부모하고 떠날 각오를 분명히 해야 돼요. 가정은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한국 부모들은 자식을 안 떠나보내. 돈이 있으면 돈이 있다고 안 떠나보내고 돈이 없으면 없다고 안 떠나보내. 그게 다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자녀가 단호하게 떠나야 돼. 특히 남자들이 떠나야 돼요. 그래 두 사람이 다 부모로부터 벗어나야 둘의 가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 그 부모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또 거기 붙어가지고 뭘 서로 간에 이렇게 엉겨 붙어서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부모하고 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끊임없이 지금은 또 못 살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뭐 싸우다가도 돌아오면 뭐 출가회인이라고 돌려보냈는데 지금은 그냥 왜 네가 거기 살고 있니? 나와라. 유학 가라. 이러는 부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결혼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부모 도움을 정말 최소한으로 받아야 되고 안 받을수록 좋고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정말 둘만의 가정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부모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부모를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 그 끈이 끊어지지 않으면 결국 둘만의 사랑하는 가정은 생기지 않아요. 끊임없는 간섭과 끊임없는 어떤 그런 이게 꼭 족쇄를 하나씩 차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두 사람은 둘만의 일을 또 양쪽에다가 얘기하는 그런 철없는 삶을 이제 끝장을 내야 돼요. 둘이 결혼할 정도로 그렇게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책임이라면 그런 결정이라면 이제 둘만의 일을 누구에도 얘기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뭐. 친구는 무슨 친구예요. 친구 어디 있어요. 깨지기를 바라는 친구 얼마나 많은데.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그거 마셔 내가 널 알지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게 성숙해가는 게 둘만의 큰 그 숙제예요. 둘이서 이제 성숙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미숙한 단계의 삶을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 부모한테 갖다 상의하고 부모한테 도움 청하고 부모한테 손을 내밀고 그래서 절대로 둘만의 가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호하게 이거 배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부모와 딱 끊고 그리고 결혼은 좀 반대하는 걸 해야 또 그게 또 열정이 솟지. 자꾸 뭐 하라는 거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양가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결혼을 해봐야 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테러를 다 끊고 와야 돌아갈 집이 없어야 둘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그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돼도 서로 예. 외부적인 게 아니라 예. 서로가 부딪혀서. 그래서 또 상대방이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내가 가라 그랬냐? 이 얘기가 듣기 싫으니까 그쵸. 안 해. 그 말아 내가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성인이 되면 직장을 선택하는 거라든지 특별히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그건 정말 홀로 고독한 결정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자꾸 누구한테 뭐 물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본인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내 인생을 결정할 거냐. 이게 정말 내 인생을 거는 일 아니에요. 싱글이어서 좋은 점에 대해서 나눠달라고 하시는데요. 음, 목사님이 보시기에 싱글이어서 좋은 점은 어떤 게 있는지. 네. 싱글이어서 좋은 점이 있어요. 저는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아마 결혼했다면 지금 이때까지 내가 해온 일이 아마 3분의 1 정도밖에 못했을 것 같다. 일을 더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그 본인이 인생을 어떤 목적에 올인할 수 있었던 것이 싱글이 주는 큰 유익이었다 이렇게 또 고백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그 싱글을 기프트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그래요. 결혼도 선물이죠. 물론 배우자도 선물이고 인생도 선물이지만 혼자 살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혼자 사는 삶의 그런 그 품격을 지킬 수 없을 만하면 그러면 결혼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오히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싱글이 주는 유익, 싱글일 때 또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또 싱글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이 유익을 잘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 지켜내야 나중에 또 뭐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게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지지. 내가 혼자 있다고 해서 삶을 그렇게 막 망가뜨려 놓으면 나중에 둘이 살긴 더 어렵죠.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이미 지금 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삶의 그런 품격과 기준과 성품을 가다듬으면 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싱글 라이프가 주는 귀한 삶의 그 가치를 싱글 때 충분히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커플이 되더라도
싱글 라이프의 삶의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움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입장료로 내어주신 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책들은 제주에 있는 가족사랑 작은 도서관에 보내진다고 합니다. 가족사랑 작은 도서관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모여 사는 쉼터라고 하는데요. 아마 아까 얘기하셨지만 나누는 정말 그걸 실천하시는 귀한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에도 답답답이 있어요? 그럼요. 네. 네. 답답함이 있는 동안 계속될 것 같아요. 그게 언제가 될지 풀리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답답답 책 한 권으로 사랑도 나누시고 해결도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하고요. 네, 저한테도 박수 좀 주시고요.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